승부 3부 시작합니다. 거의 우리가 3부에서 보내드리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여러분이 빠뜨리기 쉬운 뉴스 저희가 꼭 챙겨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바로 그런 뉴스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가 수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일이 수능인가? 내일? 아니요, 목요일이요. 아,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매일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게 도대체 언제가 날짜인지 이게 잘 헷갈려요. 사흘 뒤가 수능입니다. 예. 옛날에는 수능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네. 엄청 춥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춥더라고요.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는데 네. 대신에 비 예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국에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수능 한파라고 그래가지고 수능 날만 되면 추웠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비교적 안 춥더라고요. 음.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추운데 말이에요. 시험 보러 가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춥지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냐면 그래도 이 학생들이 고생할 팔자는 아니다. 앞으로 잘 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되게 문과적 해석이네요. 뭐 문과적 해석보다는 주술적 해석은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또 미래에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밝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시청자 중에 한지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신율 교수님 가죽 자켓이 멋지십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하도 칭찬 못 받다 보면 칭찬 이렇게 어쩌다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막 눈물이 겨워요. 예. ITN 라디오가 선정한 가죽 자켓이 잘 어울리는 남자 1위. 또 사회생활을 차은우. 네. 네. 자꾸 헷갈리니까. 네. 자꾸 헷갈리니까. 근데 참 어쨌든 요새 좀 우리나라 미래가 그래서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부분은 좀 복잡한 얘기예요. 이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죠, 일단. 왜냐하면 탄핵됐기 때문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의협대의원회가 어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원 224명 중에 170명이 찬성했고요. 반대는 50명, 기권은 4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한 반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막말 논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임 회장이 표결 전에 자신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삭제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을 막지는 못했고요. 임 회장의 막말 논란을 좀 다시 살펴보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겨냥해서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땡소리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본인이 의사지 않습니까?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굉장히 역풍에 직면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임 회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의사회에 A씨를 고소한 뒤에 취하하는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것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나서 이면택 회장이 소말리아 의대생들의 사진과 함께 커밍 순 이런 글을 썼다가 또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임 회장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60일 안에 의협이 회장 보궐선거 치러야 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비대위가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비대위의 전공의가 많이 참여할 것이고 회장 선출은 가급적 한 달 내에 하겠다고 의협대의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관심이 굉장히 같은 분야가 있어요.
아프리카 정치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도 뛰어난 그 어떤 정치 과거에 정치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당연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요. 훌륭한 사상가들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독일에서 그때 괴팅엔 대학이라고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괴팅엔 대학은 정치학과가 없어요. 사회학과에서 그게 개설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배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훌륭한 의사, 훌륭한 사상가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 계정을 삭제했다. 뭐 이거는 저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하지만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많은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기억은 오래 안 가는데 문제는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건 정치인들이나 사회활동, 공식적인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데 SNS 계정은 삭제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과연 본인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사실 조금 더 일찍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공희 대표도 지금 탄핵 좀 말을 세게 했더라고요. 탄핵 끝난 다음에도.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의원에 참석을 해서 탄핵안에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실 원래부터 이면택 회장과 굉장히 마찰을 공개적으로 많이 빚어온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탄핵안 통과가 되고 나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탄핵안 을 표결하기 전에는 전공의 90명의 이름으로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임 회장 탄핵 결정이 발생한 직후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길로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인가요? 어젠가 출범한 그거는 의정이죠. 여야 의정이 아니라 야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의사단체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의대생들과 전공의 쪽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죠. 예. 여야 의정 중에 의도 사실 온전치 않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의 단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쪽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면책 특례 조항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요 의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첫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의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다 라면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면서 일단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수능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3일 후면 수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본격화되는데 글쎄 뭐 2025년 의대 모집이 정지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주관적인 희망사항이 되지는 않을지는 그거는 저는 정책 위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법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뭐 빠졌다고 해서 이게 큰일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지금 의사 단체들이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총리급까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도 본인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합류할지 말아야 할지를 제가 볼 때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 영민 아나운서는 저기 비트코인도 해요. 주식도 하는데. 주식도 사실 그냥 예전에 산 거 갖고 있는 수준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이 가상화폐는 어때요? 아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가지고 계세요?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이게 뭐 알고 하는 거야 이제. 누가 알고 하나 이거? 이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어쨌든 트럼프 효과 때문에 81,000달러 넘어섰다.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엄청 비싸진 모양이에요. 모를 때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자꾸 알고 살려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서. 이거는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오르면 왜 올랐는지가 분석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라든지 뭐 이 분석하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분석할 틀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는 당선인이죠.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이제 좀 트럼프에게 우위한 결과가 나오자 75,000선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그 전날에 68,000달러 선이었거든요. 이때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는 8일에 77,000달러 기록하고 10일 오후 1시에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는 사실 또 8만 달러를 뚫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불과 수시간 만에 다시 8만 1,000달러까지도 뚫어내면서 정말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선거일 이후로부터 한 32%가량의 상승세를 보였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도 지난주에만 48%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억 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까지도 제기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전에 집권했을 때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오히려 좀 부정적이었죠. 아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입장을 큰 폭으로 선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7월에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슈퍼파워가 되겠다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상하원도 거의 아주 유력하게 공화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한 지금 법안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한. 그리고 또 앞으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이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들도 뭐 통과하는데 아주 문제없이 빠르게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하여간 제가 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실체가 없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연두색 번호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는 하늘색 번호판이고 연두색 번호판 이게 뭐냐면 법인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꼼수가 성행한다. 이게 결국은 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한 법인차 중에 8천만 원 이상이면 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8,000대 가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가의 법인차 세금 혜택을 받는 이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고 싶겠죠. 그래서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기 위한 다운 계약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 일부러 더 싸게 샀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8천만 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을 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딜러가 현금으로 받는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차대 번호를 변경해서 제작 연도를 좀 거짓으로 바꾸면서 가격을 낮추고 이건 범죄인데? 네, 차대번호 손대는 거? 네, 고가의 차량도 개인 명의로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을 하는 뭐 이런 수법까지도 지금 쓰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전수조사에 나서기는 했는데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지금 3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준 가액도 명확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어려움은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뭐 비싼 차들이 많이 그렇긴 그런 모양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제일 많은 차종은 벤츠입니다. 그렇지만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은 차종은 우리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BMW, 포르쉐 이런 차량들도 많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스포츠카를 그 회사 차로 한다는 거죠. 예. 스포츠 회사일 수 있잖아요. 뭐. 오, 예리해요. 예리해요, 이게? 아, 네. 이야, 오늘 네, 수고했어요. 유머였는데.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